안녕하세요, 학입니다. 자, 오늘 2025년 6월 19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틀째 좀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리저리 흔들 때는 크게 보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큰 뷰도 체크해 보면서 오늘 시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브리핑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멈춰 있는 상태로는 여기에서 한번 추세를 만들어주고 이 추세를 이어가던지 혹은 이 추세를 깨고 95K를 가던지 반반의 자리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반반의 자리에서의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 그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단기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단기 상승 추세선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탈 나면 눌림이 나올 거라고 본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눌림 이후 한 발 더 쏘고 아마 이번 자리 언저리에서 이렇게 갈리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눌리고 굉장히 많이 흔들었습니다. 고점까지 붙였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점 거의 끝까지 다 밀었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 이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물론 FOMC라는 중대 발표가 있기는 했지만 큰 내용은 없었어요. 다들 동결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결된 이후로 현재 그냥 흩날리고 있다. 그리고 파월 발언도 있었지만 크게 떨구지는 못했다. 이후 오히려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체크해 볼 것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할 부분은 바로 일봉 22평선입니다. 일봉 22평선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건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 22평을 저항받고 돌파가 나면 올라타고 지지받았다가 지지 못 받으면 와락하고 크게 쏟아내렸다. 그리고 이후 계속 트라이를 했지만 실패했고 올라타지 못하면 그냥 와락 쏟아내린 케이스. 그래서 이 일봉 22평을 넘나드는 걸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응축 구간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이 포인트인데 그래도 일봉 22평을 기준으로 올라탄다고 하면 상방이 유리, 올라타지 못한다고 하면 하방이 유리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태를 보면 일봉 22평선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올라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살짝 도전을 하려다 실패한 상황이고 다시 올라온다면 또 한 번의 도전을 하겠죠. 도전 이후로 올라타는지 보는 게 이평선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인 구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경우에는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파른 상승 각도, 그 다음에 완만한 상승 각도가 되었다가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향 곡선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수평 이후 다시 완만한 상승세로 돌려낼 만한 무빙이 나와줘야 결국은 찐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이런 1번 자리 혹은 여기 고점까지 따주면 완연한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판단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이평선을 넘어가면서 완만하게 만들고 지지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기울기를 돌려주는 게 중요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건 오더블럭입니다. 4시간 봉상 오더블럭이 기존에 여기에서 쇼칠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겹쳐져 있는 두 가지 오더블럭, 단단한 오더블럭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뚫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도 단단한 오더블럭이 하나가 생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오더블럭의 개념으로만 봐도 이 안에서 충분히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것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 그리고 이 고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방향성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만약에 여기에서 박스권을 그린다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라고 하면 이런 응축 구간을 가지고 발산을 이후 만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수렴으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면 수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거래량이 튀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큰 응축 구간, 어떤 응축 구간, 뭐 이런 응축 구간 혹은 이런 응축 구간처럼 그냥 응축의 과정 크게 봐서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 보인다. 어디를 깰 때까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그 박스권을 기준으로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구조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부분으로 볼 때에는 자, 신규적으로 큰 범위에서 저점이 낮아진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방으로 꼽히는 시나리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시나리오 두 개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도 낮춰졌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런 하락 추세가 완성되었고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큰 범위로도 작은 범위로도 현재 하락하는 추세선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으로부터 시작된 파동은 하락 파동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한 파동을 제외하고 다음 파동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 저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낮아졌느냐라고 하면 낮아지지 않았어요. 이 저점도 낮아졌느냐라고 하면 아슬아슬하게 낮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은 딸려가고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저점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오더블럭 하단의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직도 힘은 약하지만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전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 파동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졌고 상승하는 추세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도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져야 결국은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빠진다. 그래서 95K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 큰 범위에서의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 하락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하락 추세는 아니다는 것 기억해야 하고, 하락 한 파동, 상승 한 파동이 나왔고 작은 상승 파동은 끝난 게 보이지만 아직은 큰 상승 파동은 살아있다. 그래서 여기 한 파동, 이렇게 상승 한 파동으로 아직 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여기에서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그래도 롱이 유리하다? 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각도를 살려주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각이 무너졌죠. 그래서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점이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구조적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아직 저점을 낮추기 전 손익비 좋은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숏을 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구조적인 부분의 붕괴, 즉 여기서부터 여기가 깨지는, 이 저점이 깨지는 포인트가 나오던지 혹은 이 고점과 이 고점을 높여주면서 이 하락하는 추세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어떤 사인을 보내주던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단기로 보겠습니다. 좀 더 단기로 본다고 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한 파동이 끝났고 다시 한 파동이 하락했어요. 그럼 이 하락 구조를 깨려면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상승 구조를 깨야겠죠? 그랬는데 어제 아마 깨준 것으로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하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구조적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현재 낮죠? 아직 높아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야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 내에서 기대감을 펼칠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운 좋아 상방 돌파가 나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고, 이 채널에 대한 상단 포인트가 아마 이 고점을 넘지 싶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된 하락 추세도 붕괴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들 어렵나요, 형님들? 안 어렵죠? 매매를 할 때 이 구조적인 체크를 한 번씩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ICT 이론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우 이론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한 번씩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고,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에서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조금 더 손익비가 좋은지 체크하시면 분명히 매매하시는데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 부분은 깨지면 안 될 것 같다. 상방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 자리는 지켜줘야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오늘 이 고점을 우선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고점을 높여주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 얘는 단기적인 ABC 파동의 끝이고 다시 하방으로 간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훌쩍 넘겨준다라고 하면 이번 자리 언저리 이 자리가 꽤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상방으로 쏘아 올려서 2번 자리에서 마주친다고 하면 그러면 역 H의 형태로 조정이 하나 완성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지지받는다면 직전 매물대 상단이죠. 여기서 지지받아 준다면 추가적으로 상방을 노려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여기가 또 깨진다면 이게 다시 ABC 가는 과정에서 ABC의 형태로 95K까지 갈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 저점도 깨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여기 깨주는 것, 그리고 이번 자리까지 도달을 해주고 이후 도달을 한 뒤에 여기도 지지받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것, 혹은 하방으로라면 여기 저점이 깨지는 것, 요렇게 포인트들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포인트들 보시면 너무 심플하게 나오죠. 그래서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이 요 구간들 내에서는 주요 자리 도달했을 때의 반응만 좀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설명을 하느라 내용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초보분들께는 이해가 쉬운 대응 포인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두 번 더 돌려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되었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걸 보면서 힘을 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저도 다 보고 있고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좀 덥고 남부지방에는 비도 온다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